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입니다. 특히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 회사가 안정성의 대명사처럼 불리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떻게 그 명성을 쌓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 열쇠 두 가지를 먼저 알아두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리츠랑 넬리스라는 개념인데요. 리츠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 펀드 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거죠. 일종의 부동산 펀드. 네네. 그럼 넬리스는 뭔가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이 넬리스가 바로 리얼티 인컴 안정성의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상가 주인이 되면 세금도 내야 하고 건물 수리비나 보험료도 내야 해서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골치 아프죠. 근데 넬리스 계약은 그 모든 걸 세입자가 알아서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건물주, 즉 리얼티 인컴 입장에서는 그냥 매달 약속된 월세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는 아주 보수적인 사업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 관리의 그 골치 아픈 부분은 세입자에게 다 맡기고 본인들은 그냥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에만 집중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럼 이 회사가 그렇게 쌓아온 역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인상적인 게 그 30년 넘게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다는 기록이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무려 120번이 넘게 분기 배당금을 인상했고 30년 넘게 연간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잘 벌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배당금을 계속 늘리는 게 무조건 좋은 신호인가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 재투자할 돈을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다가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리얼티 인컴의 경우는 달라요. 그 배당금 인상의 역사는 탄탄한 재무 상태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회사는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투자 등급 기업이라서 남들보다 훨씬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좋은 부동산을 사들이고 거기서 나온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고도 남는 돈으로 배당금을 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만든 거죠. 와, 15,500개가 넘는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군요. 네. 아주 신중하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차근차근 제국을 건설해온 결과물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사가 정말 탄탄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요새 같아요. 근데 아무리 튼튼한 요새라도 시대에 뒤처지면 쓸모 없어지잖아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30년도 지금처럼 굳건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도 더 이상 부동산 임대업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면 물론 여전히 한 80% 정도는 우리가 아는 편의점, 약국, 달러스토어 같은 소매 부동산에서 나와요. 네. 하지만 약 15%는 산업용 물류창고 같은 자산이고 나머지 5%는 와인 생산에 쓰이는 포도밭이나 심지어 카지노 같은 아주 독특한 자산들로 채워져 있죠. 포도밭에 카지노까지요. 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네요. 네,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유럽 시장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 자체가 흔들리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요즘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가 계속 성장하면 오프라인 상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두 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 관리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수십 년간의 부동산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다른 기관의 부동산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거 영리하네요. 자기들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거니까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자기들 건물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겠군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더 대담합니다. 더 대담하다고요? 네, 바로 부채금융 제공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 다른 부동산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업에 진출한 겁니다. 잠깐만요. 부동산 회사가 갑자기 금융업에 피어든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신호로 비춰질 위험은 없나요? 전혀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회사의 거대한 규모가 힘을 발휘해요.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이 거대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아주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업계의 모든 정보와 거래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오죠. 누가 돈이 필요하고 어떤 부동산이 담보 가치가 높은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강점인 정보력과 자금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아주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역사도 탄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엔진도 장착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가 하는 문제요. 결국 핵심은 배당 수익률일 텐데 현재 5.7% 수준이라고요. 네, 5.7%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려면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1.2%요. 네. 그리고 리츠 업계 전체 평균도 3.9% 수준이고요. 이들과 비교하면 5.7%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심지어 리얼티 인컴 자체의 지난 10년 기록을 봐도 지금이 꽤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요. 흔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곤 하니까 혹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위험 신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거죠?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리얼티 인컴 같은 배당주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5% 이자를 주는데 굳이 주식 투자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아,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느리게 가는 거북이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폭발적인 성장은 없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높은 배당 수익률이 꽤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 배당 수익률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30년간 리얼티 인컴의 배당금은 연평균 4.2%씩 성장해 왔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4.2%라는 숫자가 역사적인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단순히 내가 받는 배당금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이 계속해서 커져왔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작년에 받은 배당금으로 커피를 100잔 사 마실 수 있었다면 올해 받은 배당금으로는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2잔, 103잔을 사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안정성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10년 전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완전히 다른 돈이잖아요. 리얼티 인컴은 지난 30년간 주주들이 받는 돈의 가치가 물가에 딱 끼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더 키워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 보존을 실현해 온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의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넬리스라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30년 넘게 검증된 역사,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 관리와 금융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실질적인 배당 성장까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큰 시세카액을 노리기보다는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주춧돌 하나를 놓고 싶은 분들에게는 왜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론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리얼티 인컴처럼 꾸준히 복리를 쌓아가는 거북이와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토끼 사이에서 여러분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있어 투자의 진정한 안정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